저는 지금 이스턴 드림호에 타고 있어요. 여기가 층수로는 4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아래층이 3층, 제가 머물고 있는 객실이고요. 동영상을 수원 지역 동영상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조금 올렸는데, 사실 그게 동영상 만드는 연습을 하느라고 그걸 만들어서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세계 여행을 가기 전에 동영상 만드는 방법을 좀 다 마스터 해가지고 이제 출항을 하고 하면은 바로 영상들을 바로바로 올려가지고 만들어서,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바로바로 편집해 놓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리저리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생겨가지고 동영상 조금 올리다가 한참 못 올리다가, 출항이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그냥 출항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부랴부랴 막 만들어서 찍어놨던 거 이제 막 편집해서 올렸고, 마지막 영상 그 영화역 부분은 조금 아쉽죠. 그냥 그때 진짜 정신없이 막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또 좀 올릴 게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돌아와서 좀 다시 조용히 촬영을 하거나 해가지고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해야죠, 그죠? 하던 거니까. 저는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고 있고, 이 배는 3시에 출항인데 이제 곧 있으면 출항이에요. 한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출항을 할 것 같거든요. 어머니는 지금 객실에 누워 계시고, 원래는 말 그대로 유라시아 횡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머니가 갑자기 좀 나가기 한 달 전부터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증상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어제 오늘 해서 또 감기 기운도 있으시고, 이거 힘든 일이 막 출항 며칠 전부터 막 갑자기 막 겹쳐가지고 저도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배에 탔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뭐 내용 이거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배 우측에 와 있어요. 배에서는 우측 좌측이라고도 하겠지만 우현 좌현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 방향이 뱃머리 부분, 선수라고도 하죠. 우리말로 이물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저쪽 방향이 배꼬리 부분, 선미라고 하죠. 고물이라고도 하죠, 우리 말로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우측 방향에 우현 쪽에 4층에 와 있어요. 그리고 배는 기본적으로 부두에 정박을 하죠, 그죠? 이 배도 부두에 정박을 해 있어요. 부두가 기본적으로 땅을 이용해서 부두를 만들고요. 부두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부두가 워낙 넓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부두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두가 부족해 가지고 배들을 더 많이 정박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부두에다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커다란 뭐라 그럴까, 뭐 자동차도 지나다닐 수 있는 떠 있는 그런 길을 하나 이렇게 이 바다 한가운데 띄워놔요. 그리고 거기에 배를 정박시킵니다. 그 떠 있는 그 큰 길,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빠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 빠지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빠지가 없고 그냥 부두로만 되어 있고요. 이 부두들은 이제 번호가 붙어요. 뭐 1부두, 2부두, 3부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 부두 이름을 몰라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만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출항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부두 쪽이고요. 배 앞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타실이라 그러죠. 배는 저 조타실에서 이제 모든 통제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선장님이 타는 거예요. 배에 있는 모든 통신시설과
배에 있는 모든 기능의 조작은 이 조타실에서 가능합니다. 조타실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고, 배에 있는 선원들은 어느 부위에 있던 간에 저 조타실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조타실에서 보고를 받고 모든 판단을 이 조타실에서 합니다. 이 조타실은 보통 그래서 배에 제일 잘 보이는 위쪽 꼭대기 부분에 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못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더가 있는 꼭대기 부분이 있죠. 이렇게 막대기를, 요즘에는 이제 철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아주 튼튼한 막대기로 세워져 있었겠죠. 이 부분을 보통 마스터라고 불러요. 보시면 깃발이 펄럭이잖아요. 저기 저쪽 끝에 흰색 빨간색 깃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태극기가 달려 있죠. 그죠? 이 깃발이 다 의미가 있어요. 기호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항해 중이다, 정박 중이다, 주변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 깃발로 다 신호를 하고, 배에 타는 사람들은 저 깃발을 보고 저쪽에 있는 배들이 왜 저기 있는지, 저 배가 어떤 종류인지를 보통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뒤쪽으로 가보면 저 뒤에 지금 연기가 나오는 굴뚝이 보이죠? 저게 바로 엔진에서 나오는 굴뚝인데, 이 정도 크기의 배의 엔진은 큰 방만 해요. 엔진 자체가 우리가 있는 그 아파트 있죠, 아파트 큰 방 하나만한 그런 엔진들이 뭐 2개씩 보통 달려 있어요. 아마 이 배에도 최소한 그 정도 될 거고, 지금 제가 원래는 저 밑에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저 엔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약간 숨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약간씩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자, 이 배를 움직이는 배가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배가 지금 저 보이시는 부분이 배꼬리 부분, 즉 고물 부분이 해당되겠죠. 배 꼬리가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두에 붙어 있다가 이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보통 이런 작업을, 배가 이렇게 큰 배는 자체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고 혼자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요 앞에 보이시는 요 배 있죠. 여기 이상하게 생긴 막 검은 타이어를 많이 달고 있는 배, 저런 배를 보통 빠지선이라고 불러요. 보기에는 크기가 되게 작게 보이지만 저 배가 힘이 굉장히 세고 특수선이에요. 엔진 출력 방향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고, 저 배가 이 배에 붙어서 이 배를 밀고 당기고 해줘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앞에 보면 주황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세요. 뭔가 신호를 하고 계시죠, 그죠? 제 생각에는 저분이 도선사일 수 있어요. 배가 입항을 하고 출항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뜨고 내릴 때, 즉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할 때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조정 기술이 발휘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배도 마찬가지예요. 입출항을 할 때가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그리고 배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쉽지 않을 경우에는 도선사들이 저렇게 승선을 해가지고 이 배를 따로 움직여 줍니다. 저분들은 이 빠지선 같은 데다가 무전기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움직여라, 뒤로 얼마를 더 빼라, 막 이런 작업들을 해줘요. 지금 배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저렇게 도선사들이고, 도선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조건이 까다롭고 시험도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배는 저 앞에 있는 저쪽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후진으로 나가고 있어요. 보통 배를 돌려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서 배를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간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배가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그럼 저쪽 부분이 뒤쪽 부분이거든요. 이쪽이 앞쪽이에요. 그래서 배를 돌려서 앞쪽으로 돌려서 저쪽 항구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을 실제로 닫아보면 얘네들이 금방 닫히지가 않고 손으로 당겨야만 딱 닫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요렇게 이 문이 철저하지가 않아 가지고 요런 정도로는 물이 셀 수가 있겠죠. 그죠? 원래는 완전히 막혀 가지고 물이 거의 새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이거는 너무 헐렁하네요. 이거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틈 사이가 막혀서 물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문을 수밀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도 약간의 수밀문으로 만들었지만 아무래도 좀 내가 오래돼서 그런지 수밀 능력은 상실한 것 같다. 밑에 보시면 아이고 구멍 넓다. 안 되겠죠, 그죠? 요거는 배 좌현 쪽에 좌측에 실려있는 배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좀 큰 배들은 이렇게 작은 배들을 하나씩 싣고 다녀요. 보통 이렇게 달려있는 배들을 단정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큰 배에서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작은 배들을 밑으로 내려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사람을 구출한다거나 물건을 건져 올린다거나 좀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큰 배에 타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으면 이 작은 배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사용될 수 있냐면 배에서 사람들이 탈출을 할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몸이 약한 분들, 노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에서 뛰어내리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물에서 뛰어내려서 충격으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이런 배에 실어서 밑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우리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면은 배에다가 사람을 실어서 내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차 뒤에도 보면 양쪽에 두 개의 배 같은 게 실려 있는데 저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배 같은데 위기 탈출할 때 사용하는 배 같은데 저런 게 달려있는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위쪽도 덮여 있어가지고 파도가 쳐도 저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거 고무튜브라고 보통 부르실 수 있는데 배에서는 이명환이라고 불러요. 이게 고무튜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무겁고 튼튼해가지고 순간 파도가 와서 때려도 얘가 터지거나 부서지지 않아요. 잘 물에 잘 뜨죠.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사람들 구출할 때 이렇게 쓰려고 대부분 이 주변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어놔요. 급할 때 써야 되니까. 그리고 보시면 요게 뭔지 아시겠어요? 소화전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이 실제 소화전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저게 소화 호수. 그림도 약간 밑에 뱀처럼 그려져 있는 그게 소화 호수라는 뜻이에요. 배에서는 이 소화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소화전이 왜 필요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배는 의외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밑에 바닥 보시면 이 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철판으로 돼 있죠. 근데 이 철판을 그냥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페인트 칠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난간들도 보면 전부 기본적으로 페인트 칠이 돼 있어요. 내 안에는 페인트 칠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고, 만약에 불이 나서 붙게 되면 어마어마한 유독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배에서 불이 나면 빨리 화재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 승무원들은 실제 이 화재 진압 훈련도 많이 해요. 정상적이라면. 여기뿐만 아니라 저 뒤쪽도 있어요.
보이시죠? 자, 좌현 쪽에 구명환이 하나 더 있는데 저기 가까이 가서 찍으려고 그랬더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소리가 지금 제대로 녹음이 안 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뒤에서 숨어가지고 약간 멀리서 찍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기는 구명환 옆에 뭐가 하나 달려있잖아요. 손전등 같은 거. 실제로 저게 전등이에요. 왜냐하면 바다는 밤에 사고가 당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밤에 사고를 당하면 저 구명환에 저기 붙어있는 저 밧줄에다가 저 불빛을 켜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빠진 사람이 저 불빛을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 구명환을 잡고 그 다음에 구조하는 사람도 저 불빛을 보고 구조하러 가게 되는 거죠.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저거 만약에 일반적으로 잘 안 팔 텐데, 만약에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한다면 아마 비쌀 거예요. 저거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것들이 보통 이렇게 구조용 장비로 돼 있어요.